It's Charlie's World. 그리고 막 시사적인 뉴스하고 미중 무역전쟁 뭐 영역 다툼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찾아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코인 뉴스 관련해서는 아까 영상에서 다뤘고 또다시 코인 뉴스하고 관련된 건 또 다른 영상으로 밀어놓고 이번 영상에선 이제 내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어떤 영향 우리 암호화폐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해서 사실 좀 약간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내년 세계경제 살얼음판, 긴축, 무역전쟁 등 악재가 산더미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저금리 시대 끝나는데 성장 둔화, 가속 부채 부담 가중, 무역전쟁으로 교역 질서 흔들, 중국 성장 둔화 공포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세계 증시가 되게 많이 연초 대비해서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물론 뭐 미국 증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흔들흔들거리면서 현밀 경제를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과정 그리고 살얼음판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내년 세계 경제는 설상가상격으로 갖은 악재가 겹치며 성장 둔화 등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라고 나오고 이 대목을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2.25%에서 얼마 전에 이제 0.25%를 올려서 2.5%대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3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번에 12월에 마지막으로 0.25를 올리면서 2.5%로 올려놓은 상태 그리고 내년에 2번의 금리 인상 추가적인 인상을 할 거란 그런 시사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브렉시트가 이제 2월달 말로 이제 잠정 합의안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마 유럽으로 점진적으로 번질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도 프랑스의 노란 조끼, 파란 조끼 시위 그리고 더 점진적으로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은 분규가 전 유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내년 가면서 2020년 쪽으로 가면서는 더 확산될 그런 기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 부채와 성장 둔화 우려 등 산적해 있는 불안 요인이 투자 심리 위축과 수요 부진을 불러온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과 함께 급격한 경기 후퇴나 침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 여기 중국 부채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 미국 부채 문제 얘기는 안 나왔는데 미국이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갚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중심되게 말씀드리는 게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커런시 자체를 크립토 커런시로 옮겨가는 지금 과도기적 단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피아트 머니를 삭제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거를 소진시켜버리기 위한 하나의 지금 중간 단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채를 아마 전면적으로 다른 식으로 아마 회유하면서 삭제시킬 확률이 높고 또 다른 걸로 아마 경기 위축된 거를 아마 몇 년 후에는 아마 타개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양적 완화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해서 아마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겠죠. 다음에는 내년 글로벌 경기의 최대 변수는 주요국 통화 정책의 거대한 흐름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풀렸던 공짜 돈의 시대가 저물면서 중앙은행이 돈줄을 조이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벌써 돈줄 재기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유럽 22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를 이미 12월 달까지 해서 중단하기로 결정이 내려서 중단을 유럽 같은 경우 한 걸로 알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중단을 시켰고 한국 같은 경우도 DSR인가 하는 거를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을 하면 양적 완화의 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 흐름이 아마 점진적으로 축소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3기 신도시 어쩌저쩌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한된 어느 특별한 어떤 그 지역에 국한된 얘기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좀 냉각기로 어떻게 보면 돈의 순환이 안 될 확률이 점점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를 중단을 시사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전 세계가 아마 그런 식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기술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과 정부 지원, 부채 등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고도 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내수 위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신창타이 정책 추진 초반에 무역 전쟁에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미국이 뭐 관세로 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 위주에서 내수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중국 시장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내년 이게 어느 정도 만약에 자리가 잡으면 내수 시장은 대폭적인 감세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내수 시장 위주로 돌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시진핑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아마 정책을 추진을 할 확률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다 할 대안을 아마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달러에 대한 어떤 달러의 힘 같은 게 지금도 많이 사그러지고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있던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과도기고, 그렇게 아마 자금 흐름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 통화기금 총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세계 경기에 대해 앞으로 긴장이 더 고조되고 통상이 위협을 받으며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공급 사슬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 고민한다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라가르드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통화로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2019년 상반기 1쿼터가 됐든 아니면 2쿼터 초반이 됐든 분명히 3월 초가 됐든 아니면 2월 말이 됐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는 전면적으로 승인이 나면서 그게 ETF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만약에 달러라는 데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 통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IMF 통화 바스켓 6대 통화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통화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 몇 년 안에는. 그러면 아마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피아트머니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뭔가 큰 흐름이 아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뉴스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세계 경기 하락 어디까지, 급증한 부채가 복병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 분들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뭐 부의 증식을 위해서 부채를 많이 지신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한국 경기에는 되게 많이 냉각기를 가져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건은 기업이 무너진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은 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요 기관 내년 성장률 전망 속속 낮춰, 무역전쟁이 성장률 까먹고 부채는 사상 최대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OECD 세계 경제 전망 2019년, 2020년 거 여기 나와 있는데, 전 세계는 그냥 보시면은 3.5, 3.5고 중국 같은 경우는 6.3에서 6.0,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서 지금 보시면 2.8에서 2.9로 올라가고, 미국은 2.7에서 2.1로 떨어져요.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1.8에서 1.6,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0에서 0.7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0.3이 떨어져서 선방할 확률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2.7에서 2.1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0.6이 나라는 건데, 이 정도면 엄청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유달리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2.8에서 2.9로 올라가는데, 이 대목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만약에 내년서부터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위기가 닥치면 한국은 통일이라는 그런 어떤 메리트적인 어떤 메인 이슈를 갖고 등에 업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눈먼 돈들이
그러니까 한머니들이 엄청나게 한국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이든 어떤 무슨 시장이든 투자 시장이든 분명히 저는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는 좀 유지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OECD 세계 경제 전망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제 도식화한 건데, 예, 어떻게 보면 함축해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이 크립토 허브가 될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5G의 상용화하고 그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뉴스는 강세장 끝났다 빨리 돈 빼라 우울한 검은 12월 미국 증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셧다운 문제 때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예전에 짐 모리스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빼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분이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가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뭐 모르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방향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보는 관점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이번에 셧다운 문제가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죠. 그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우상향하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미국 12월 증시가 87년 만에 최악, 미국 증시에서 돈 빼는 투자자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지금 미국 국기가 있고 이렇게 고뇌하는 투자자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예, 하락하는 그 파란색 지금 그래프가 밑에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12월은 주식 투자 최고의 달인데, 원래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원래 최고의 달인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지금 틀리게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12월은 주식 투자 최고의 달인데 올해는 1931년 대공황 이후 최악인 달이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미국 증시가 1931년 대공황 이후 87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또한 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행복한 연말 연휴 대신 우울한 검은 12월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또 사실이고 팩트적인 뉴스고, 미국 전 연준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18일 미국 방송 매체 CNN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국 증시의 상승이 끝나기 전에 빨리 도망치라고 조언했다. 그린스펀은 미국 증시의 강세장은 끝났다며 증시가 반등할 수 있지만 상승세가 끝나기 전에 숨을 곳을 찾아 빨리 도망쳐라고 말했다. 서둘러 증시에서 돈을 빼라는 얘기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국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연동해서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내년 가서 일정 시점이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가 부각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통일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점점 가시화되면 한국 주식시장도 다시 재살아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투자시장으로서 매력이 점점 전 세계에 부각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뉴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어저께 요 근래부터는 다시 이제 인도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제는 주춤한데 인도 경제는 파죽지세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도 인도 시장에 투자를 아마 예전서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손정희도 그쪽에 이런저런 페이티엠이나 이거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알리바바 쪽 엔트페이낸셜도 그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금 흐름을 큰 관점에서 보시면 미국에서 빠진 자금, 유럽에서 빠진 자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국은 내수 시장을 바치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이제 2018년 말에서 2019년으로 가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감세 정책을 이용해서 아마 떠받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 확률이 점점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그렇고, 인도 시장으로 아마 중국 시장에 있던 자금들도 많이 빨려가면서 옮겨지고 있는 단계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주춤한데 인도 경제는 파죽지세라고 그래서 모디 총리가 여기 나와 있죠. 모디 인도 총리가 여기
나와 있고, 중국 인도 성장률 역전, 중국이 올해 6.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인도의 성장률은 8%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반대였다. 중국이 8%대, 인도가 6%대였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역전했죠, 사실은. 그래서 향후 재미있는 그림이 아마 벌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인도 증시 시가총액 세계 7위로 상승, 인도 경제 호조로.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이 독일을 꺾고 세계 7위로 상승했다. 블룸버그의 통계에 따르면 21일 현재 인도 증시의 시총은 2조 8천억 달러로 세계 7위다. 각국 증시의 시총 규모는 미국이 27조 달러로 압도적 1위, 그 뒤를 중국, 일본, 홍콩, 영국, 프랑스, 인도, 독일이 잇고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27트릴리언 달러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의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체스메이커의 의도에 의해서 점점 스프레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쪽으로. 그래서 그거의 혜택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도일 수 있고, 자국의 힘으로 자국을 돌려서 떠받치는 거는 사실은 중국 시장이다. 근데 거기에 감세 정책이 막대한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중 무역전쟁 피해 경제 기초체력 착실이다죠. 미중이 무역으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그 전쟁을 피해 착실히 실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1980년부터 90년대 미국과 일본은 무역전쟁을 벌였다. 이 기간 중국은 은인자중하며 경제의 기초 재력을 다졌다. 그런데 그런 중국이 미국이 견제해야 할 정도로 커버렸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1980년부터 90년대 미일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중국이 착실히 경제의 기초 재력을 다졌던 것처럼 지금 인도가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의 기초를 착실히 다지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만약에 계시면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이려고 여행을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너무 위험한 데 빼고는 인도 같은 데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이 앞날을 살아가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뉴질랜드, 그러니까 미국이나 미국의 저기 어디야 디즈니랜드 가서 즐기기보다 오히려 인도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 같은데 그런데 이런데 저런데 둘러보고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껴보는 것도 산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미중 무역 분쟁에 올해 코스피가 16% 하락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시 호황의 연초 코스피 밴드 3천 전망하기도 코스피 무역 분쟁, 금리 이슈 등 외부 악재로 급락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내년 코스피 밝지만은 않아 1825에서 2530으로 예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아마 만약에 통일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으로 한국 경제에 만약에 미친다면 아마 주식시장이든 뭐가 됐든 아마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아마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뉴스는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이제 2019년 들어가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은가, 그리고 기자들이 이런저런 그러니까 매체에서 기자들이 쓴 기사들을 보면서 제 의견도 같이 믹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죠, 제 의견이. 근데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감세 정책을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지금 경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타파하냐에 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달러에 대한 발권력에 관한 게 점점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다른 식으로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거를 뭐 미국이 강성하기 위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군사적인 거를 축소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국으로 다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딱히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미중 무역전쟁이든 전 세계 경제가 뒤틀뒤틀거리든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 내에서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은 크립토커런시를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클래식 그 뱅킹 시스템에 분명히 블록체인하고 연관해서 페이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대중들한테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분명히 이식해서 그거를 상용화해서 범상용화해서 모든 사람이 쓰게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세가 엄청나게 재밌진 않지만 어쨌든 2019년부터 밝은 미래가 다가올 거라는 거는 저는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크립토커런시하고 같이 4차 산업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찰리스월드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